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6번째 책이었죠. 아부꺼. 지난 시간까지 조금씩 나누어서 읽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하지 않고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로 배웠던 단어들, 문법, 표현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들어갈게요. 아부꺼. 로알드 달 글, 퀸틴 블레이크 그림, 지혜연 옮김. 호피 씨는 높다란 콘크리트 건물의 높은 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호피 씨는 혼자였다. 그렇지 않아도 늘 외롭던 호피 씨였지만 은퇴를 한 지금은 전보다 한층 더 외로웠다. 이렇게 살아가는 호피 씨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호피 씨가 아파트 베란다에 기르는 꽃이었다. 호피 씨는 크고 작은 여러 화분과 물통과 바구니에다 꽃을 가꾸었는데 여름철이면 호피 씨의 작은 베란다에는 활짝 핀 꽃들로 화려한 반란이 일어났다. 또 하나는 호피 씨가 속으로만 남몰래 간직하고 있는 비밀스런 사랑이다. 호피 씨 아파트 바로 아래층 베란다는 호피 씨의 베란다보다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호피 씨는 늘 아래층 베란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 베란다는 실버 부인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중년 여성의 아파트에 딸린 베란다였다. 실버 부인 역시 혼자 사는 과부였다. 실버 부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실버 부인이 바로 호피 씨가 남몰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호피 씨는 벌써 수년 전부터 그저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면서 실버 부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피 씨는 너무나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어서 자기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버 부인에게 표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매일 아침마다 호피 씨와 실버 부인은 깍듯이 인사를 주고받았다. 한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한 사람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두 베란다의 거리는 몇 미터도 되지 않았지만 호피 씨에게는 수백만 킬로미터나 되는 것 같았다. 호피 씨는 실버 부인을 위층으로 초대해 다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매번 그 말들이 입에서만 맴돌 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호피 씨는 너무나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호피 씨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만약에 내가 실버 부인의 목숨을 구해준다거나 무장 강도떼에게서 실버 부인을 구출하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녀의 눈에 영웅으로 비칠 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하지만 문제는 실버 부인이 열렬히 사랑을 쏟아붓는 상대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그 상대는 바로 RP라고 불리는 조그만 거북이였다. 매일 아침 호피 씨는 자기 집 베란다에서 아래층 베란다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면 실버 부인이 RP에게 다정다감한 말을 속삭이며 등딱지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어처구니 없게도 호피 씨는 질투가 끌어올랐다. 호피 씨는 거북이 되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거북이 된다는 것이 매일 아침 실버 부인이 자기에게 다정다감한 말을 속삭이며 등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뜻한다면 말이다. 실버 부인이 RP와 산지도 벌써 여러 해이다. RP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실버 부인의 베란다에서 지냈다.
베란다 가장자리에는 알피가 기어다니다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널빤지가 둘러쳐져 있었으며 베란다 한쪽 구석에는 밤이면 알피가 들어가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게 작은 집이 마련되어 있었다. 11월이 되어 추위가 닥쳐오면 실버 부인은 알피의 집에 마른 풀을 가득가득 깔아주었고 거북 알피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건초를 두껍게 덮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몇 달 동안 내리 잠만 잤다. 그것을 겨울잠이라고 한다. 이른 봄 등딱지를 통해 날씨가 따뜻해진 것을 느끼면 알피는 잠에서 깨어나 자기 집에서 베란다로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 그러면 실버 부인은 기뻐서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일어났구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이런 때에 호피 씨는 알피와 처지를 바꾸어 자기가 거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곤 했다. 자, 이제 호피 씨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만한 그리고 실로 호피 씨를 설레게 할 만한 일이 발생한 어느 5월의 화창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날도 호피 씨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실버 부인이 알피에게 아침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양배추란다, 귀여운 알피야. 신선한 토마토랑 아삭아삭한 샐러리도 있어. 실버 부인이 거북 알피에게 말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 부인. 알피 녀석이 오늘은 더 귀엽군요. 호피 씨가 말을 걸었다. 정말 예쁘지 않아요? 실버 부인은 위를 쳐다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너무 예쁩니다. 호피 씨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거북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 지금 호피 씨는 위를 올려다보며 살며시 웃고 있는 실버 부인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실버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애교 있고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인지를 벌써 1000번째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실버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그런데 전 우리 알피가 좀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매년 봄마다 알피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전 부엌에서 쓰는 저울로 알피의 무게를 달아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피를 기른 지난 11년 동안에 몸무게가 겨우 75g 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도 늘지 않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실버 부인이 말했다. 지금 무게가 얼마나 나가지요? 호피 씨가 실버 부인에게 물었다. 고작 370g이에요. 자몽 하나 정도라니까요. 실버 부인이 대답했다. 네, 그렇군요. 하긴 거북이라는 동물은 원래 성장 속도가 대단히 느린 편이지요. 하지만 100년도 넘게 살지 않습니까? 호피 씨는 점잖게 말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전 우리 알피가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커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작고 앙증맞잖아요. 실버 부인이 말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아요. 심각할 정도로 왜소하다는 사실이 이 애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쑥쑥 크고 싶어 한다고요. 실버 부인은 큰 소리로 반박했다. 실버 부인께서는 진심으로 알피가 커졌으면 하고 바라시는군요. 그렇게 대꾸하던 호피 씨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했다. 그리고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다. 실버 부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물론이죠. 진심이고 말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요. 세상에 사진에서 보니까 다 큰 사람들이 등에 타고 다닐 정도로 큰 대형 거북도 있던데요. 만약 알피가 그 대형 거북들 사진을 봤다면 샘이 나서 온몸이 시퍼래졌을 거예요. 호피 씨의 머리는 마치 날개 달린 바퀴처럼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절묘한 기회다. 분명하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해.
재빨리 기회를 잡아야 해. 호피 씨가 말을 꺼냈다. 실버 부인, 마침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제가 거북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부탁이에요. 제게 좀 말해주세요. 뭐를 잘못 먹이고 있는 걸까요? 실버 부인은 큰 소리로 물었다. 왕년에 제가 북아프리카에서 일을 했는데요. 영국에 들어와 있는 거북들은 모두 거기에서 수입이 되고 있죠. 저는 어떤 베두인한테서 그 비법을 배웠지요. 호피 씨가 대답했다. 말해주세요. 제발 말씀해주세요, 호피 씨. 그러면 노예처럼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어요. 노예처럼 뭐든지 다 하겠어요. 라는 말을 듣자 호피 씨의 온몸으로 흥분의 전율이 잔잔히 전해졌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에 들어가서 종이에 적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몇 분 후에 호피 씨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다시 베란다로 나왔다. 줄에 매어서 아래로 내려보내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바람에 날아갈지도 모르거든요. 자, 갑니다. 호피 씨가 말했다. 실버 부인은 내려오는 종이를 잡아서 코앞까지 바짝 치켜들고 보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아부꺼 아부꺼 라저커 점점 라저커 점점 서자 서자 아부꺼 쑥쑥 라라자 쑥쑥 라저커 쑥쑥 라거크 쑥쑥 라라자 쩍부쩍부 라라자 렁무렁무 라라자 컷실 라어먹 이만 라어먹 게르부베 라어먹 희심열 라어먹 개하든든 라어먹 개하통통 라쩌이살 개하통통 라쩌이살 서자 서자 이만 라어먹.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외국어인가요? 실버 부인은 어안이 벙벙해져 물었다. 거북들의 말이죠. 거북들은 무엇이든지 거꾸로 하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거꾸로 써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겠지요. 실버 부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부꺼라는 말은 바로 거부가를 거꾸로 쓴 겁니다. 잘 보세요. 그렇군요. 다른 말들도 다 거꾸로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거부가 점점 커져라. 점점 커져라. 자어서 거부가 쑥쑥 자라라. 쑥쑥 커져라. 쑥쑥 크거라. 쑥쑥 자라라. 부쩍부쩍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실컷 먹어라. 많이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열심히 먹어라. 든든하게 먹어라. 통통하게 살이 쪄라. 통통하게 살이 쪄라. 자어서 많이 먹어라. 실버 부인은 종이에 적혀 있는 마법의 주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쑥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실버 부인이 물었다. 쑥쑥이라는 말은 어느 언어에서나 대단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단어랍니다. 거북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지요. 실버 부인, 이제 부인께서 하실 일은 알피를 얼굴까지 바짝 치켜 들어 올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이 주문을 속삭여 주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지요. 호피 씨가 말했다. 실버 부인은 단어가 낯설어서인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더듬거리면서 거북들의 언어로 쓰여진 주문을 큰 소리로 낭독했다. 다 듣고 난 후 호피 씨가 말했다. 잘하기는 하셨는데 알피한테 들려줄 때는 조금 더 감정을 넣어 보도록 하세요. 제대로 하신다면 몇 달 후에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2배는 커져 있을 겁니다. 노력해 볼게요. 뭐든지 해볼게요. 하지만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실버 부인이 말했다.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호피 씨는 실버 부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호피 씨는 흥분으로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노예처럼 뭐든지 다 하겠어요. 호피 씨는 그 말을 혼자서 반복해 보았다. 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하지만 이를 버리려면 준비해야 할 게 무척 많았다. 넓지 않은 호피씨의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라고는 탁자 하나와 의자 2개뿐이었다. 호피씨는 그것들마저 침실로 옮겼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두꺼운 천을 한 장 사가지고 돌아왔다. 호피씨는 양탄자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실 바닥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그 천을 펼쳐 놓았다. 그 다음에 호피씨는 전화번호부를 꺼내 펼쳐놓고 애완동물 가게의 주소를 죄다 찾아 적었다. 모두 14군데가 있었다. 호피씨는 꼬박 이틀에 걸쳐 애완동물 가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북을 구입했다. 호피씨는 많은 거북이, 적어도 100개, 아니 그 이상의 거북이 필요했다. 호피씨는 거북을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거북이 다 그 거북이였을 것이다. 그저 크기나 등딱지 색이 아주 조금씩 다를 뿐이었다. 알피의 등딱지가 진한 색이었기 때문에 호피씨는 자신의 대대적인 수집 작업에 등딱지가 진한 거북만 골랐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물론 크기였다. 호피씨는 알피의 몸무게인 370g보다 약간 더 나가는 것들과 그보다 훨씬 더 나가는 것들 등 여러 가지 다른 크기의 거북을 모두 샀지만 370g보다 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사지 않았다. 양배추 이파리를 먹이도록 하세요. 필요한 건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물도 한 그릇 주시고요.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호피씨에게 일러주었다. 다 사놓고 보니 얼마나 열심히 사모았는지 거북의 수가 거의 140마리에 육박했다. 호피씨는 거북을 한 번에 10마리에서 15마리씩 바구니에 담아서 집으로 날랐다. 어찌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다 나르고 나자 호피씨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졌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물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거북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호피씨의 거실은 장관이었다. 각기 다른 크기의 거북들이 거실 바닥에 가득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여기저기 살피는 거북도 있었고 양배추를 우적우적 씹어대는 거북도 있었다. 넓적한 접시에 담긴 물을 마시는 거북도 있었다. 천 위를 기어다니는 거북들은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를 냈지만 들릴 듯 말 듯한 희미한 소리에 불과했다. 거실을 가로질러 가려면 호피씨는 이 출렁이는 바다 같은 갈색의 등딱지 사이를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걸어야 했다. 어쨌든 이것으로 거북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은퇴하기 전에 호피씨는 버스 정비 공장의 기술자였다. 호피씨는 자신이 일하던 옛날 작업실을 찾아가 동료들에게 자신의 옛 작업대를 한두 시간쯤 사용해도 좋겠냐고 양해를 구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자기 집 베란다에서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내려보내어 거북을 낚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호피씨 같은 기술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호피씨는 2개의 쇠붙이를 가지고 동물의 발톱, 아니 사람의 손가락같이 생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속이 빈 길다란 쇠로 된 파이프의 끝에 달았다. 호피씨는 파이프 안으로 빳빳한 철사를 2줄 집어넣어서 철사줄을 잡아당기면 갈고리가 오므라들고 밀어 넣으면 갈고리가 벌어지도록 철사를 갈고리와 연결시켰다. 그러고는 철사줄을 쇠파이프 반대편 끝에 달린 손잡이에 묶었다. 이 모두가 호피씨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이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실버 부인은 시간제로 일을 했다. 평일에는 날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문과 사탕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했다. 그 덕분에 호피 씨는 손쉽게 일을 벌일 수 있었다. 마침내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첫 작업을 시작했다. 실버 부인이 일을 하러 나간 것이 확실해지자 호피 씨는 자신이 만든 쇠파이프에 거북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피 씨는 베란다 난간에 몸을 기대고는 막대기를 아래층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내려보냈다. 알피는 베란다 한 구석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안녕 알피, 잠깐 여행 좀 해야겠다. 호피 씨가 말했다. 호피 씨는 거북손을 살랑거리며 알피 바로 위에까지 가져갔다. 호피 씨는 갈고리가 활짝 벌어지도록 손잡이를 눌렀다. 그러고는 갈고리를 알피의 등 가까이까지 내린 다음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갈고리 모양의 집게는 알피의 등딱지를 마치 두 개의 손가락처럼 거머쥐었다. 그러고 나서 호피 씨는 알피를 자기 집 베란다까지 끌어올렸다. 간단했다. 호피 씨는 실버 부인이 말한 대로 알피의 몸무게가 370g인지 알아보려고 부엌에서 쓰는 저울로 달아보았다. 정확했다. 그런 다음 호피 씨는 알피를 한 손에 들고 거대한 거북의 무리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첫째, 알피의 등딱지와 색깔이 같고 둘째, 몸무게가 알피보다 정확하게 50g이 더 나가는 녀석을 찾아보았다. 50g이라는 무게는 별게 아니다. 작은 암탉의 달걀보다도 가벼운 무게이다. 이쯤이면 여러분도 눈치를 챘겠지만 호피 씨의 계획에서는 새로운 거북이 알피보다 커야 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해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했다. 실버 부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몸무게 차이가 적어야 했다. 방대한 수집품들 가운데에서 호피 씨가 원하는 거북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호피 씨는 자기 부엌의 저울로 재어 420g이 나가는 녀석이 필요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넘어서는 안 되었다. 마침내 적당한 녀석을 찾아낸 호피 씨는 거북을 부엌 식탁 위에 알피 옆에 놓았는데 어느 쪽이 큰지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호피 씨가 골라낸 거북이 더 큰 것은 분명했다. 분명히 50g의 무게만큼은 더 컸다. 그 녀석에게는 거북 2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호피 씨는 거북 2호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 거북손의 갈고리로 집어서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신선한 양배추 이파리 바로 옆으로 내려보냈다. 거북 2호는 부드럽고 촉촉한 양배추 이파리를 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시들어서 질겨진 양배추 이파리 밖에는 먹어본 게 없었다. 거북 2호는 양배추가 입에 딱 맞는지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와작와작 먹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버 부인이 퇴근하여 돌아올 때까지 2시간 동안의 초조한 기다림이 계속되었다. 과연 실버 부인이 새 거북 녀석과 알피가 다른 것을 눈치챌 것인가? 긴장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윽고 실버 부인이 베란다로 튀어나왔다. 알피야, 귀여운 아가야, 엄마가 돌아왔어. 엄마 보고 싶었지? 실버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호피 씨는 커다란 화초가 심어진 두 개의 화분 사이에 몸을 잘 숨긴 채 숨을 죽이며 난간 너머로 실버 부인을 살폈다. 새 거북은 여전히 양배추를 와작와작 먹어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머, 얘야, 얘야. 세상에, 너 오늘 배가 몹시 고픈가 보구나. 너에게 속삭여주라고 호피 씨가 가르쳐준 마법의 주문이 효력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실버 부인이 말했다. 호피 씨는 실버 부인이 거북 2호를 들어 올려
등딱지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실버 부인은 주머니를 뒤져서 호피 씨가 준 종이 쪽지를 찾아서 꺼냈다. 그러고는 거북을 얼굴 가까이까지 높이 치켜들고 종이에 적힌 주문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었다. 아부꺼 아부꺼 라저커 점점 라저커 점점 서자 서자 아부꺼 쑥쑥 라라자 쑥쑥 라저커 쑥쑥 라거크 쑥쑥 라라자 쩍부 쩍부 라라자 렁무 렁무 라라자 컷실 라어먹 이만 라어먹 게르부베 라어먹 희심열 라어먹 개하든든 라어먹 개하통통 라쩌이살 개하통통 라쩌이살 서자 서자 이만 이만 라어먹. 안녕하세요, 실버 부인. 오늘은 알피가 좀 어떻습니까? 호피 씨는 무성한 이파리들 사이로 얼굴을 쑥 내밀면서 큰 소리로 물었다. 좋아요. 식욕이 마구마구 오르나 봐요. 전에는 이렇게 먹어댄 적이 없었어요. 마법의 주문이 효력이 있나 봐요. 실버 부인은 위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글쎄요, 그거야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호피 씨는 애매하게 말했다. 호피 씨는 꼬박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7일째 되는 날 오후 실버 부인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호피 씨는 거북 2호를 아래층 베란다에서 들어 올려 거실로 데려왔다. 거북 2호는 정확하게 420g이 나갔다. 이제 호피 씨는 몸무게가 50g이 더 나가는 정확하게 470g짜리 거북을 찾아야 했다. 엄청나게 모아놓은 거북 중에서 몸무게가 470g이며 등딱지 색도 알피와 똑같은 녀석을 찾아내는 일은 간단했다. 그런 다음 호피 씨는 거북 3호를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내려보냈다. 이쯤이면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호피 씨가 알고 있다는 비법은 별게 아니었다. 어떤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더구나 매일 보는 것이라면 말이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은 매일매일 쑥쑥 크고 있지만 어머니들은 옷이 맞지 않을 때까지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서두르면 안 돼. 호피 씨는 스스로 거듭거듭 다짐했다. 그 후 8주 동안은 작전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원래 알피는 370g이었다. 첫 번째 주말 거북 2호는 몸무게 420g짜리 거북이었다. 두 번째 주말 거북 3호는 몸무게 470g짜리 거북이었다. 세 번째 주말 거북 4호는 520g짜리 거북이었다. 네 번째 주말 거북 5호는 몸무게 570g짜리 거북이었다. 다섯 번째 주말 거북 6호는 몸무게 620g짜리 거북이었다. 여섯 번째 주말 거북 7호는 몸무게 670g짜리 거북이었다. 일곱 번째 주말 거북 8호는 몸무게 720g짜리 거북이었다. 알피는 무게가 370g이었지만 거북 8호는 무게가 720g이나 나갔다. 7주에 거쳐 아주 느리기는 하지만 거북이 2배나 커졌는데도 순진한 실버 부인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베란다 난간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호피 씨에게도 거북 8호는 무척 커 보였다. 이 거창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버 부인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랄 일이다. 단 한 번 실버 부인은 위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있잖아요, 호피 씨. 확실히 알피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호피 씨는 능청스럽게 대답을 했다. 이제 성장 중지 주문을 걸 때가 된 듯했다. 그렇지 않아도 호피 씨가 베란다로 나가 실버 부인에게 알피의 무게를 재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려던 순간에 아래층 베란다에서 화드득 놀란 실버 부인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호피 씨는 실버 부인의 외침에 이끌려 서둘러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이것 보세요. 알피가 얼마나 커졌는지 제 집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란 게 틀림없어요. 실버 부인이 소리치고 있었다. 무게를 달아보시지요. 안으로 데려가서 어서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세요. 호피 씨는 거의 명령조로 말했다. 실버 부인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30초 후에 실버 부인은 양손으로 거북을 움켜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어 흔들어대면서 베란다로 돌아왔다. 호피 씨,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시라고요. 무게가 720g이나 나가요. 전에 비해 2배나 되었어요. 아이고, 신통해라. 실버 부인은 거북을 어루만지면서 계속 말했다. 세상에 우리 알피가 이렇게 크고 멋있어지다니. 세상에 위를 좀 봐라. 널 이렇게 키워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않니? 호피 씨는 갑자기 용기가 솟아올라 물어보았다. 실버 부인, 제가 실버 부인의 베란다로 내려가 알피를 직접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어머, 물론이죠. 어서 내려오세요. 실버 부인은 소리쳤다. 호피 씨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고 실버 부인은 호피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한번 보세요. 정말 근사하잖아요? 실버 부인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이젠 제법 큰 거북이 되었군요. 호피 씨가 말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실버 부인은 큰 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런데 저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들어가 잘 집이 꼭 필요한데 이제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두 사람은 베란다에 서서 문을 비집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거북의 몸은 너무 커져 있었다. 아무래도 문을 넓혀야 할까 봐요. 실버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예쁘고 아담한 집을 부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아주 조금만 작아지기만 하면 쉽게 드나들 수 있지 않습니까? 호피 씨가 말했다. 작아지다니요? 어떻게 말이에요? 실버 부인이 물었다. 간단합니다. 마법의 주문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점점 커져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조금만 작아져라 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론 거북들의 언어로 말해야겠죠? 호피 씨가 대답했다.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호피 씨. 호피 씨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이렇게 썼다. 아부꺼 아부꺼 라저아작 망금족 라저아작 망금족 바로 이겁니다. 실버 부인. 호피 씨는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시 조그매지면 곤란한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실버 부인.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밤하고 내일 아침만이라도 속삭여줘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어쩌면 생각보다 운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실버 부인은 호피 씨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선생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현명한 분이에요. 다음 날 오후 실버 부인이 일을 하러 나가자마자 호피 씨는 실버 부인의 베란다에서 거북을 들어올려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제 조그만 거북집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약간만 작은 녀석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다. 호피 씨는 한 녀석을 골라 거북손을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는 거북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거북을 거북손으로 집은 채로 들이밀어 보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호피 씨는 다른 놈을 골랐다. 이번에도 시험해 보았다. 이번 녀석은 수월하게 들어갔다. 좋았어. 호피 씨는 거북을 베란다 한가운데에 있는 양배추 이파리 옆에 내려놓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실버 부인이 퇴근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날 저녁 호피 씨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실버 부인의 비명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흥분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비명소리 말이다. 호피씨, 호피씨, 어디 계세요? 이것 좀 보세요. 실버보이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호피씨는 난간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물었다. 오, 호피씨, 효과가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마법의 주문이 알피에게 또 효과가 있었어요. 이젠 우리 알피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실버보이는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다. 제가 내려가서 봐도 될까요? 호피씨도 덩달아 큰 소리로 물었다. 어서 내려오세요, 존경하는 선생님. 내려와서 귀여운 우리 알피에게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을 확인해 보세요. 호피 씨는 몸을 휙 돌려 베란다에서 거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마치 발레 무용수들처럼 발끝으로 거실 바닥을 빽빽이 뒤덮고 있는 거북의 바다를 훌쩍훌쩍 뛰어넘으며 달렸다. 호피 씨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건너뛰며 내려갔다. 귀에서는 수천 명의 큐피드가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호피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바로 이 순간이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절대로 망쳐서는 안 돼. 절대로 침착해야 해. 호피 씨가 계단을 4분의 3쯤 내려가자 실버 부인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고 벌써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실버 부인은 두 팔을 뻗어 호피 씨를 끌어안으며 소리를 질렀다. 호피 씨, 선생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변변치 못하지만 그 정도 대접은 당연하죠. 실버 부인의 응접실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자니 호피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호피 씨는 맞은편에 앉은 아름다운 실버 부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실버 부인도 호피 씨에게 미소를 보냈다. 실버 부인의 그런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에 호피 씨는 갑자기 그동안 내지 못하던 용기가 솟아올라 실버 부인에게 말했다. 실버 부인,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어머, 호피 씨, 끝까지 그 말을 꺼내지 않나 했어요. 물론이에요. 결혼하겠어요. 실버 부인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호피 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팽개쳤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가운데에서 서로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이게 모두 우리 알피 덕택이에요. 실버 부인은 다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대단히 고마운 녀석이죠. 우리 영원히 데리고 살도록 합시다. 호피 씨도 말했다. 다음 날 오후 호피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북들을 죄다 애완동물 가게로 가져가서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줘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양배추 이파리라든가 거북의 흔적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도록 거실을 말끔히 치웠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실버 부인은 호피 씨의 부인이 되었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네, 어때요, 여러분? 아부꺼 6번째 책 재밌게 잘 들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들으니까 더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죠?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 문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몰랐던 단어, 표현들도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